황순이의 일기. 오늘의 일기. 오늘 시간표 5교시 체육.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되었다. 엄청 덥다는 얘기.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농사일을 자제하란다. 난 자습을 예상하고 재미나게 읽을 소설책을 미리 준비해 학교에 갔다. 사실 만화책은 드디어 점심시간이 끝나고 5교시. 반장이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가란다. 폭염특보가 내린 날 체력장 오래 달리기 예행 연습이라니 이게 말이 돼? 이건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 아무튼 완전 파김치가 되어 교실에 들어온 나는 물을 거의 1리터를 마셨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건 저녁 때가 될 때까지 화장실에 한 번도 안 갔다는 사실? 물은 어디로 간 거지? 황순이의 일기 끝! 정상 사이언스.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정상과학의 황유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즐겁고 신나는 과학시간 만나면 반가운 얼굴 빵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자, 여기는 빵쌤의 과학일기 강의 교실이고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3학년 1학기 강의를 미리 좀 감을 잡아보자 라고 해서 연 강좌인데 어느덧 마지막 강의가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한 단원을 이제 2강씩 해가지고 미리 살짝 맛보기를 했는데요. 벌써 이제 4단원 사극과 반응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에는 일단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 4단원에서 또 앞부분은 감각기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는 이 자극을 전달하고 판단하고 명령 내리는 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마지막은 바로 이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기에서 보시면 황순이 몸이 참 신기하죠. 그죠? 되게 많은 양의 물을 먹었어요. 갈증이 나서 물을 먹었어. 그렇게 많이 물을 먹었는데 오줌을 안 싸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워라. 그죠? 오줌 하나도 안 싸요. 다 어디로 흡수했지? 조절이 됐던 거죠. 땀을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수분량이 조절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체액의 농도도 조절이 되고, 그죠? 자, 이러한 조절작용, 항상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 종강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강 진도율 100%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교환 준비해 주시고, 자, 호르몬과 항상성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항상성이라는 게 어떠한 성질인가, 어떠한 성격을 얘기하는 건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항상성이라는 것은 자, 외부의 환경 변화 있을 수 있죠. 그쵸? 일단 뭐 온도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갑자기 밥을 많이 먹으면, 선생님 잘하는 짓이에요. 폭식 하다 보면은 갑자기 혈당량이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는 뭐 황순이처럼 갑자기 이제 막 땀을 뻘뻘뻘 흘렸어요. 그러면 체내 수분량이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체액의 농도가 확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환경 변화예요. 이런 환경 변화가 있다고 해서 내 몸이 그에 맞춰서 계속 후딱후딱 변하면 어디 살아가겠니? 그죠? 그와 관계없이, 그죠?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사실 항상 그러한, 그죠? 그러한 범주 안에 놓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대충 어느 것들을 얘기하냐면, 뭐 체온이라던가, 그쵸? 뭐 영하의 날씨에도 내 체온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거, 그쵸? 그 다음 혈당량이라던가, 체내 수분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항상 이러한 거를 체크하고 있는 뇌가 있어요. 바로 간뇌입니다. 간뇌. 신경계에서 우리가 보면 중추신경계에 대뇌가 있죠. 대뇌는 고등정신작용이에요. 어려운 말로. 뭐 기억을 하고 사고를 하고 계산, 연산을 하고, 그쵸? 그다음 뭐 감상을 하고 언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상하고 이런 건 대뇌고요. 평형감각, 수익은 조절, 근육 이런 것들은 소뇌입니다. 그 다음에 간뇌, 중간뇌, 연수가 있는데 이 간뇌라는 곳에서는 항상 우리 몸을 체크를 해요.
잘 돌아가고 있는가? 살짝 무섭죠? 항상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도 항상 강의를 잘 찍고 있는가? 항상 잘 찍고 있는가? 컨텐츠 팀에서 과학과 팀장님이 매니저십니다. 체크하고 계시고요. 영상팀에서 원PD님이 한번 체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내 같은 그런 존재감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 항상 간내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될 때에는, 뭔가가 틀어질 때는, 또는 외부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잘 조절을 해요. 누가? 그러니까 신경도 발맞춰서 움직여주고 호르몬도 움직여줘서 원래 상태 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끔 쳐준단 말이에요. 조절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호르몬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입니다. 어디서 만들어지냐? 우리 몸 속에서도 내분비샘. 자, 내분비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고요. 얘와 왠지 반대되는 거는 뭘 것 같아요? 이럴 때 또 한자를 잘해야 돼. 그죠? 내의 반대. 외가 되겠죠. 그죠? 외분비샘. 외분비샘. 옛날에는 분비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외분비선, 내분비선. 그죠? 근데 요즘 이제 개정이 되면서 외분비샘, 내분비샘. 옛날에는 갑상선, 요즘에는 갑상샘. 갑상선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내분비샘가를 얘기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분비샘은 어떤 애냐면 얘는 소화 효소, 소화액을 내놓는 애들이에요. 만들어지죠? 분비되는 분비관이 있습니다. 그 분비관으로 소화액을 내놓는 애들이에요. 뭐 침샘 또는 땀을 내놓는 땀샘 이런 애들이고요. 근데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만드는 애들인데 내분비샘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다 볼 애들이에요. 나중에 다 볼 애들인데 이 내분비샘을 이루고 있는 내분비 세포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요. 근데 만들었어. 근데 어디로 내놔야 될지 분비관이 따로 없어요. 어디로 내놓지? 그럼 얘네를 덮고 있는 혈관으로 보내요. 결국 혈액을 타고 돌 겁니다. 누구는? 호르몬은. 알겠죠? 자, 분비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혈관으로 보내서 혈액을 통해 이동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혈액이죠. 혈액을 타고 돌다가 자기가 작용해야 될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을 해요. 아무 데서나 다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작용해야 될 곳에서 가. 그래서 거기서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결국에는 화학물질,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내분비샘과 호르몬, 분비관이 따로 없이 내분비세포에서 혈관으로 분비한다. 그죠? 같은 말이죠. 왜 혈관으로 분비하니까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러한 내분비샘은 어디냐? 자, 여러분 그림 보시면, 자, 지금 사람의 내부 모습 보이죠? 인체 모습. 그치? 여기 뇌에서 점 찍고 뇌하수체라고 했고요. 지금 보라 색깔 안에 적혀 있는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난소, 이자, 정소라고 적혀 있는 애들이 다 내분비샘. 그럼 걔네들은 호르몬을 만드는 곳입니까? 네. 걔네들은 분비관이 따로 없어요? 네. 걔네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호르몬을 만들어요? 네. 그럼 걔네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그들을 덮고 있는 혈관으로 보내나요? 네. 그래서 그들이 만든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도는 건가요? 그렇죠. 혈액을 타고 돌다가 자기가 작용해야 될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을 합니까? 네.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난소, 이자, 정소가 내분비샘. 선생님 그런데 이자는요. 이자액을 만들어서 내놓잖아요. 소화액 내놓는 외분비샘 아닙니까? 맞아요. 이자는 외분비샘도 되고 내분비샘도 돼요. 얘는 그죠? 두 개 다 할 수 있는 애입니다. 능력자네요. 그죠? 됐어요? 자, 그리고 뇌하수체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간내 있죠. 간내는 크게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눠요. 근데 시상하부 아래쪽에 이렇게 콩알만한 애가 있어요. 그 콩알만한 애를 우리가 뇌하수체라고 하는데 얘는 내분비샘 안에서도 대빵이야. 항상 대빵이라고 합니다. 왜? 일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나도 내분비샘인데
다른 내분비샘을 막 간섭해요. 갑상샘이 티록신을 잘 안 내나? 그러면 갑상샘을 막 혼낼 수도 있어. 그 다음 난소나 정소, 생식샘들이라고 하거든요. 얘네가 일 잘 안 해? 생식샘을 자극할 수 있어요. 다른 애들을 막 찌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어. 그죠? 그래서 대빵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뇌하수체는 시험에도 되게 잘 나와요. 얘는 자, 생장 호르몬. 여러분들 성장기 때 많이 나와야겠죠. 뼈와 근육이 발달하게 해서 키 크게 해주는 거예요. 생장 호르몬. 그다음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얘가 일 잘 안 해. 티록신 잘 안 내나. 찔러주는 거야. 빨리 해. 티록신 내놔. 그죠? 생식샘 자극 호르몬. 정소난소가 성호르몬 안 내나? 그러면 내분비샘을 막 찔러. 그죠? 그 다음 항이뇨 호르몬. 이뇨. 오줌 싸는 거. 항. 막겠다. 오줌을 막아. 오줌을 어떻게 막아요? 오줌으로 나갈 수분을 재흡수하면 되죠. 어디서? 오줌 만드는 콩팥에서. 즉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하는 게 얘의 기능입니다. 그걸 누가 내나? 뇌하수체가 내놔요. 알겠죠? 그 다음 갑상샘의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해요. 그 다음 물질대사 촉진해주는 겁니다. 그게 티록신. 아드레날린은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 긴장 호르몬이죠.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당량을 높여주는 거예요. 읍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아드레날린이고요. 이자에선 서로 상반되는 호르몬을 내놓죠.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주는 애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여주는 애입니다. 다음 난소는요. 난소는 여자의 생식기관이죠. 그죠? 여자의 생식기관입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내놓고 정소 남자의 생식기관이죠. 그죠? 여기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내놔요. 곧 2차 성징을 좀 더 발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는 여러분들 남자, 여자 생식기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구분하죠. 그 다음 2차 성징은 뭐예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거야. 보다 남성스러워지는 거죠. 어깨도 넓어지고 변성기도 오고 그죠? 체모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여자는요. 뭐 엉덩이 발달하고 가슴 나오고 월경 시작하고 이러한 2차 성징이 나오게 하는 성호르몬들은 이러한 생식기관에서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얘네가 일을 잘 안 하면 누가 뇌하수체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으로 찔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보다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 또 우리가 본 학기로 가서 체크 강의에서 자세히 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기에서 그 황순이가 그 진짜 더워서 폭염주의보가 온 날 체육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정말 생각을 해가지고 그죠? 맘 놓고 학교에 갔는데 오래 달리기 예행 연습을 한 그 엄청난 날 그죠? 물을 겁나 먹었는데 오줌을 안 쌌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몸에서 벌어졌을까?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럼 몸에는 지금 수분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죠? 체내 수분량이 적은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치? 그걸 누가 언제 파악했을까? 간내가 파악을 해요. 간내가 항상 체크하고 있으니까 야, 땀 너무 흘렸다. 야, 웬일이니? 그지? 이럴 거예요. 자, 그러면 간내 어디? 시상하부 뇌하수체에서 이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할 것인가 억제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체내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오줌으로 많이 버려서는 돼,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지금 몸에 수분이 없어. 땀으로 되게 많이 버렸어. 땀 찔찔 흘렸어. 그죠? 그러니까 오줌의 양을 줄여야 돼. 감소시켜야 되죠. 오줌의 양을 감소시키려면 우리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어떻게 해요? 촉진해야 돼요. 그죠? 수분 재흡수를 촉진해야 돼. 몸으로 다시 들여보내야 돼. 오줌을 버리면 안 돼. 그죠? 수분 재흡수 촉진. 누구 역할이야?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콩팥에 가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할 겁니다. 오줌으로 안 버리고 다시 흡수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어떨 때는 또 수분이 너무 많을 때 있잖아요. 수박 되게 많이 먹었을 때.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수박 나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달아. 너무 맛있어. 많이 먹었어. 또 간내에서 파악하지. 너 수분 너무 많다. 뭐 지금 체액이 너무 농도가 낮아. 그치? 파악했어요. 뇌하수체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요. 그냥 오줌으로 버려. 물 되게 많아. 그죠? 수분 재흡수 하지 마. 억제.
그냥 버려. 그치? 오줌의 양이 증가. 버려. 이렇게 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요 내용을 이해하셨으면요, 뒤따라오는 문제, 네, 황순이 몸에서 어떻게 항상성, 네, 체내 수분량 조절되는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문제 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문제 풀어보셨죠? 자, 문제는요, 황순이의 일기 속에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황순이의 상태, 항상성 조절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요. 황순이가 체육 시간에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정말 더운 폭염주의보가 떨어진 날이었거든요. 그쵸? 땀을 많이 흘려서 체내 수분량이 어떤 상태예요? 그죠? 적은 상태입니다. 뭐 감소된 상태, 뭐 적은 상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결과를 먼저 쓰셔도 돼요. 그치? 난 체내 수분량을 지금 보충해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오줌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나 지금 너무 수분이 부족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오줌의 양을 감소시켜줘야 돼요. 화장실 가서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콩팥에서 오줌으로 버릴 수분을 재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표적기관인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어떻게 해요? 촉진시켜야 돼요. 그러면 수분 재흡수가 주 임무인 항이뇨 호르몬 어디서 나와? 뇌하수체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자,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어떻게 촉진합니다. 그죠? 많이 내놔. 그럼 얘는 혈액을 타고 돌다가 표적기관인 오줌을 만드는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해요. 그래서 오줌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몸으로 흡수. 오줌의 양이 줄어요. 그럼 체내 수분량이 보충이 돼요. 오줌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황순이는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을 마셨는데도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드디어 4단원 자극과 반응까지도 마쳤습니다. 자, 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3학년 1학기 과학 속에 있는 내용들을 황순의 일기를 통해서 간단히 맛보기로 감을 잡아봤는데요. 또 본격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쉬운 과학 토크 과톡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뭐 난 문제를 풀고 싶어. 라는 친구들은 또 올킬 문제풀이 짤강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특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강의 골라서 수강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친구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선생님은 또 준비된 다른 또 기획 특강으로 우리 친구들 찾아뵐 테니까 그때 또 웃으면서 만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